안녕하세요. 고비사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는 반면 이더리움 가격은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발표나 뉴스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2.0이란 즉 지금까지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타이밍이 2022년 한 1월쯤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딱히 더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난히 이 과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치가 불리시하게 작용을 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더리움 공급 증가율이 한 0.4%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4% 정도 연간 증가를 하고 있는데 EIP159가 8월 초에 적용이 되면서부터 소각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더의 공급 증가율이 0.4%가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더의 소각 액수가 유지가 된다면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함과 동시에 이더 공급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가격에 유리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터 많이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타이밍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시기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 ETF에 관한 기대감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것이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의 승인이었죠. 지금 현재 2개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는 비트코인 선물뿐만 아니라 이더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 ETF의 신청서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베넥 또는 이제 위즈덤트리 이런 회사들을 위시해서 한 4군데 회사가 현재 이더 ETF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신청서가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에 물론 이더에도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승인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SEC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물보다는 선물 기반 ETF를 더 선호한다는 그런 입장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 선물에서 이더 선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청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더 ETF에 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통 금융 자산 에서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손을 대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다른 가상자산으로 손을 뻗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던 그런 기관들은 이더 ETF까지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인 거죠. 그래서 이더 선물 기반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보다도 먼저 승인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 선물은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 선물보다 거래량이 좀 부족한 편이고, 특히 그 오픈 인터레스트 기반으로 봤을 때 한국어로는 미체결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픈 인터레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더 선물이 비트코인 선물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 출시로 인해서 생기는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이 있는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가 조금 논란이 있죠. 특히 SEC와 리플의 그 소송에서 이더에 대해서 전 SEC 다이렉터였던 윌리엄 힌맨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SEC의 입장이 이더에 관해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더 ETF를 승인을 하는 게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더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호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시바이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시바이누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번 달 기준으로 한 800%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그 가격 상승 또 이제 거래량이 생기면서 뭐 일부 거래소들은 또 다운까지 됐나 봐요. 특히 이제 인도에서 많이 뭔가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인도 자회사인 웨이저X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는 바람에 익스체인지가 다운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EIP 1559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소각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한때는 유니스왑, 테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더 소각에 기여를 했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떨어져서 3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24시간 기준으로 8번째로 많이 지금 이더 소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자산이 시바이누로 되어 있습니다.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는 뭐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바이누는 이제 밈코인이죠. 그래서 밈코인은 따로 뭐 이렇다 할 어떤 펀더멘탈이 없는 순전히 밈 가지고만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왜 오르는지 뭐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좀 어려운 그런 자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바이누는 그냥 밈코인은 아닙니다. 물론 도지코인의 영감을 받아서 도지코인 킬러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상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그 나름 어떤 도지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떤 밈뿐만이 아니라 밈의 어떤 유틸리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이누 코인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바 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접목을 시켜서 이미 그 TVL이라고 그러죠. 총 예치 자산 액수가 한 5억 달러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용성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조금 많이 상승을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닛 바이어스인 것 같아요. 유닛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제가 코인 클래스에서 이제 카르다노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유닛 바이어스는 뭘 뜻하냐면은 이 코인 하나당 가격이 낮을수록 뭔가 더 많이 상승할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하나당 가격이 오를 잠재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는 이제 주식에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회사의 기업 가치인데 주식 하나당 가격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주식이 발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이 2개밖에 없다면은 주식 하나당 가격은 250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개라면은 그러면 주식 하나당 가격은 50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수에 따라서 주식 하나당 가격이라는 거는 변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의 값어치를 코인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2100만 개로 나눈 것이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코인 발행량이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값어치를 1000조로 나눈 것이 코인 하나당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인 하나당 가격이 지금 현재 0.0000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하나당 가격이 낮은 거는 어떤 코인이 앞으로 오를 잠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코인 개수가 많은 거를 반영한 것 뿐인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코인 가격이 싸면은 이게 언젠가 뭐 1달러가 될 거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얼마나 많이 오르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제 결코 논리적이진 않은데 뭐 이런 어떤 코인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 또 제가 뭐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시바이누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고 전 세계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제 그것이 이더의 소각에 기여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더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단기적인 예측은 힘들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가지 이유, 즉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더의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 이후 다른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더 가격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타이밍으로 이루어질지 않을지, 이러한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